KBS 바둑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김지석 구단 대 신진서 3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두 기사의 대국은 누가 이길지 예측하긴 힘들지만 확실한 건 굉장히 화려한 바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 랭킹 3위 김지석 구단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진서 3단이 최근 이 겨울잠을 깨고 정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현재 세계 타이틀 보유자와 미래의 세계 타이틀 보유자의 빅매치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의 틈도 없이 정말 정신없이 싸우는 치열한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신진서 3단. 2014년 국수전 8강, 리민배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 2014년 GS컬텍스배 그리고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프로필에서도 보셨듯이 김지석 구단 2014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김지석 구단이 한국 랭킹 1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이후에 2015년 초에 LG배 세계대 결승에서 라이벌이죠. 박정환 구단에게 패한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랭킹도 최근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김지석 구단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 가끔 이 패배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팬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본인도 최근에 사실 리듬이라던가 이런 것이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연습에 충실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슬럼프가 왔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해요. 아마 조만간에 다시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신진서 3단은 한국 바둑계의 미래 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선수죠. 네. 흔히 영재 4인방으로 분류하는데 그 4명 중에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신진서 3단,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신진서 3단이 많은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선수의 독특한 성장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성적 그리고 실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독학으로 고수의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타고난 재능에 있어서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만들어진 신진서 3단만의 기풍도 있죠. 두 선수의 이 전체적인 기풍은 조금 다르고 또 이름이 주는 무게감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두 선수가 장기로 하는 분야가 바로 수읽기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바둑은 이 수읽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한판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 두 선수는 아주 빠른 수읽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속기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풍들 같아요. 네, 수읽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흔히 빠른 수읽기가 있고 깊은 수읽기가 있고 그리고 전체를 보는 시야와 관련된 그런 수읽기도 있는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적인 수읽기가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속기 기전이고 아마 부분에서 치열하고 깊이 있는 수읽기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미 시작부터 눈목자 백의 걸침에 대해서 흙이 네. 한 칸 역공을 하자 백이 대역공을 변 쪽에서 하는 변칙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수가 약 1년 전만 해도 전혀 두어지지 않던 수법인데 네. 저수는 중국의 1인자 스위웨이 구단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 후로는 종종 볼 수 있는 수법입니다.
그럼 그 수에 대해서 두 선수도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겠군요.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전 경험도 있을 것 같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국면을 보시면 김지석 구단이 아래쪽으로 눈목자를 두면서 102점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신진서 3단은 손을 빼고 오히려 상변으로 먼저 갑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곳에서 싸우기 싫다는 거고요. 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하귀의 102점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봉쇄를 당하더라도 네. 아직 2선 쪽에 붙여서 뭔가 넘어가고자 하는 뒷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진서 3단이 좀 한숨 돌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먼저 상변부터 건드립니다. 압박을 해볼타면 해보라는 거죠. 네, 뭐 당장은 큰 공격이 될 것 같은 형태는 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변 자체가 흙도 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싸움의 전장은 상변으로 20초.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넷. 오늘 바둑 좌변은 거의 비워두고 우변에서 상변까지 이어진 모양. 바로 몸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방금 전에 김지석 구단의 이 날일자 선택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흑이 백도를 공격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자신의 안녕을 돌보고 있고요. 20초. 그 원인이 하나, 바로 우변 쪽에 둘, 이 탄탄하게 셋, 중앙으로 날일자 넷, 되어 있는 다섯, 백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상대가 먼저 자신의 여덟. 진영에 침입을 했지만 네. 지금은 흑이 먼저 자신의 돌을 좀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흑이 저렇게 날일자하고 이선을 젖히지 않으면 반대로 백이 먼저 귀 쪽으로 날일자를 가서 우상 귀에 흑돌에 대한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싸워야 할 때와 타협을 할 때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김지석 구단의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런 선택이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좀 결과적인 얘기가 될 때도 20초. 있는데요. 하나, 애매한 장면이 많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럴 때 판단력의 고하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기풍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흑이 확실히 안정을 취해야 될 때군요. 김지석 구단이 좀 상대의 돌을 압박하고 그런 것에 능하지만 마냥 싸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우변의 백돌은 탄탄하고 그리고 20초. 상변 쪽에 하나, 아직 흑의 네 둘. 칸 사이가 불안한 만큼 저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네. 자, 모양을 다 갖췄습니다. 흑도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거죠. 네, 이제는 우상기의 흑돌도 완벽해졌고 상변의 네 칸 사이도 지켰고 만약 여기서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린다면 그때는 흑도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상변에 있는 105점을 노릴 수 있는 셋. 상황이 되었죠.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서 신진서 일곱, 3단의 선택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은 백의 선택이 그쪽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서 한 네. 번 더 보강을 할지 아니면 우하기 쪽에 한 칸 띄어져 있는 백돌을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진출시킬지 그런 선택이 남았는데요. 일단 저 교환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변을 계속 두지 않을까 싶네요. 상변을 지킨다면 흑이 우변을 올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20초. 않나요? 근데 하나, 우변 자체가 둘, 흑이 먼저 공격을 간다고 해도 백에게 강력한 다섯, 공격이 통하는 여섯, 일곱, 그런 형태는 아니기 여덟, 때문에 네. 아홉. 그래도 일단은 그곳을 두네요. 사실 저곳을 둘 거라면 상변에 미는 교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중앙 쪽 날일자로 행마한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악수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은 저렇게 교환을 한 이상 상변을 계속 두는 것이 맞는데 아마 중간에 좀 20초. 작전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네. 상대가 손을 뺐기 때문에 당연히 역습을 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둑은 상당히 어지러워지는데요.
우변은 우변대로 또 상변은 상변대로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겠어요. 20초. 하나, 둘, 우변 쪽에 저렇게 서로 한 넷, 칸씩 뛰고 있는 다섯, 형태는 참 재미있는 여섯, 형태입니다. 일곱, 앞서 설명드렸을 여덟, 때 흙이 아홉, 먼저 백돌에 압박을 가하면 이 선에 붙여서 넘어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의 형태가 가볍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런데 반대 입장이 된다면 지금은 흙이 오히려 이 선 붙이는 것을 노려서 오히려 흙돌이 가볍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다 할 공격을 가할 수 없는 형태군요. 네. 둘, 셋, 그래서 김지석 넷, 구단도 지금 당장 다섯. 한 칸 띄어져 있는 우변의 흙 두 점을 돌보기보다는 일단은 역습을 가하는 것이고요. 상변 쪽에서의 처리가 참 네. 중요한 국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변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돌이 올 수도 있겠어요. 흙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바로 그런 시나리오인데 네. 셋, 지금 저렇게 두면서 중앙 다섯, 쪽으로 흙이 진출을 여섯, 하고 일곱, 그러면서 여덟, 만약에 아홉, 우상귀의 흙돌과 우변에 한 칸 띄어져 있는 흙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우변 백돌을 감쌀 수 있다면 그때는 분명 흙이 좋은 형태가 될 겁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네, 가장 기본이 넷, 되는 행마는 여기서 다섯, 중앙 쪽으로 여섯, 날일자로 진출을 하는 일곱. 것이고 네, 그쪽에 빈틈이 있긴 한데 네. 역시 김지석 구단은 뭐 보이면 바로 결행을 하네요. 이런 부분 절대 그냥 안 지나가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렇게 약점을 찔러 들어가서 백의 날일자 사이 101점을 끊는 데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 수법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백의 돌을 끊었다는 데 만족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흙의 형태는 그리 좋진 않아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끊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우변에 있는 돌들도 좀 짐이 될 것 같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끊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앞서 흙의 형태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흙의 호구 모양에 대해서 단수 쳐서 끊어가는 자세가 성립하게 되었고요. 네. 그쪽에 약점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도 흙이 그렇게 좋은 자세로 보이진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 좀 복잡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자, 끊긴 끊었거든요. 네, 일단 여기서 네. 흙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이 되는 행만은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진출을 해서 계속 이 상변에 있는 백돌을 압박하는 것과 네.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이 흙돌을 두텁게 만들고 우변을 괴롭히는 양쪽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였습니다만 네. 김지석 구단은 이건 좀 느슨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수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뭐 네. 오히려 실전보다는 더 평범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전은 급전이 되었고요. 이곳을 둬서 이렇게 끊어갔습니다. 네. 우선 흙의 의도는 명확하죠. 아직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101점을 움직이기가 거북하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양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흙도 단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여기를 끊으면요. 이어야 되고 항상 백이 이렇게 양쪽을 차단하는 뒷맛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도 백이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은
이쪽을 눌러 막아서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해도 이 한 점을 이런 식으로 버린다면 네, 이렇게 지금 실전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린다면 결국 흙이 한 점을 잡았지만 지금의 이 형태는 단수 치면 이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네. 흙이 똘똘 뭉쳐서 전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흙도 잃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김지석 구단이 이 선택을 한 것은 이렇게 하면 최소 여기 단수까지는 선수이고 이제는 이 벽을 바탕으로 우변은 손해를 봤지만 상변에서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은 이쪽에서 그 흙의 공격과 백의 타격을 좀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자, 김지석 구단은 모양보다는 실전적인 수를 택했네요. 실전 보시죠. 5, 6, 7. 자, 일단 이 단수의 좀 매력을 느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단수가 통한다고 해도 상변의 백도를 강력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순간 앞선 약 10여 수의 일련의 수순들은 네. 흙에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든 강력한 공격을 해야 될 때는 좀 부담이 되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당장은 강력한 공격 수단이 보이지 않았네요. 자, 지금 넘어간 자리도 급했죠. 우변에 저렇게 백돌이 벽이 생겼는데 백이 한 번 더 둔다면 이제는 정말 한 칸 띄어져 있는 흙 두 점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당장 상변 백돌에 대한 공격 수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김지석 구단이 나는 우변을 둘 테니 중앙은 백이 먼저 두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진서 3단이 계속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백도 흙의 강력한 공격 수단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제는 뭔가 그렇게 상변 쪽에 행마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은 뭐 정말 바둑 격언에 충실한 한 수 한 수네요. 바둑 격언에 모르면 손 빼라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네. 딱 한눈에 들어오는 공격 수단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래도 이렇게 밋밋한 진행이라면 흐름은 백이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김지석 구단이 우변에서 별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전에 그것을 결행했을 때는 그 벽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수법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실전은 좀 밋밋하거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큰 차이는 5, 아니겠습니다만 6, 포석 흐름은 7, 8. 오히려 신진서 3단이 노련한 김지석 구단에게 앞서갑니다. 이십 초. 하나, 흐름은 백이 약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백도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네.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돌은 앞으로의 작전에 따라서 또는 흐름에 따라서 백의 두터움이 될 수도 있고 백의 열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직은 좀 불안한 20초. 면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제 그쪽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곳에 흙돌이 네.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백의 열붐이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한 점을 백이 있는 순간 중앙에 흙도 떠 있고 우상기에 맛도 나쁘고
우상기의 맛이 나쁘다면 한 1선 정도 내려서는 것이 선수가 되어서 상변도 뒷맛이 나빠집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중앙 쪽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보시죠. 네, 결국 포인트는 이쪽 부분이죠. 네. 이 교환은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서 신진서 3단이 이 한 점을 잇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몇 가지 작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명한 철이라면 뭐 이런 곳을 덮어 씌우고 흙이 따내면 그때 백이 뭐 이런 곳을 가든지 그냥 뭐 느긋하게 둔다면 이런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쪽이 더 맞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좀 평범하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있고요. 연결을 해주면 그래도 좀 싱겁지 않나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이으면 네. 그 후속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이었다고 해서 중앙 흑돌이 그렇게 공격당하는 형태는 아니고 네. 오히려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백도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수 있을 때는 이 부분의 뒷막과 또는 이쪽에 대한 수일기가 확실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면서 고민을 했군요. 네. 자, 실전은 연결을 했고요. 아, 연결을 했네요. 네. 지금 실전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늘었고요. 네. 한 밀고. 번 더 밀었고요. 네. 지금 이쪽도 교환이 되었습니다. 네. 덮어 씌웠는데 이쪽 부분에서 뭐 자체로 큰 수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전에 이런 교환까지 되었고 이쪽에서 당장 이곳을 둔다고 해도 어쨌든 흙도 지금은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엄청난 수가 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백이 지금 얻은 이익은 일단은 끝내기로도 이런 자리는 다 선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려서는 수는 최소한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이젠 두 점이 연결이 되면서 흙이 다 잡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선수라면 지금 이쪽이 흙이 아직 고마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네. 이 이은 선택이 중앙으로만 보면 좀 맞지 않는 선택이고 집으로는 뭐 크지 않은데 그 후에 흙을 괴롭힐 수단을 보고 나서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우상기와 상변을 둘러싼 공방 그리고 중앙에서의 정리 이런 것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백이 좀 기분을 낼 만한 곳이 많아 보이는데요. 흐름은 신진서 3단이 괜찮아 보이네요. 뭐 아직 더 많은 수순이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김지석 구단이 오늘 좀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김지석 구단이 예전과는 기풍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죠. 예전에는 초반부터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스타일이었다면 최근의 바둑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오히려 신진서 3단이 좀 노련하게 싸움을 적당히 피하면서 주도권을 쥐어 나가려는 이 작전이 돋보이는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일단 상대에게 다섯, 기회를 만들어주지 여섯, 않고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결국 중요한 부분은 그쪽이거든요. 네. 우상기와 백이 집으로 뭐 득을 볼 수는 있지만 당장 수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두 대국자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선 내려서는 것을 선수할 수 있는 백이 20초. 그 내려섬을 통해서 하나, 어떤 이득을 볼 수 둘, 있을지 셋, 신진서 넷, 3단은 상변 다섯, 괴롭힘에 나섭니다. 여섯, 일곱, 여덟. 두 점은 뭐 그리 중요치 않다는 판단이네요. 신진서 3단이 지금 당장 이 선을 들여다봐서 흑이 두 점을 이어줄지 아니면 들여다본 것 좌측으로 붙여서 하나, 두 점을 포기할지 둘, 당장 응수를 셋, 물어본 곳인데 네. 다섯, 뭐 어떤 것도 마음에 여섯, 들지 않았던 김지석 구단. 일곱, 집만 보면 여덟, 아홉. 두 점보다는 뭐 좌상기 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했고 백도 한 번 더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은 두 점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 거듭 설명드립니다만 상변 쪽에 일선에 내려서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선수가 아니었다면 두 점이 중요하죠. 그런데 선수이기 때문에 20초. 흑이 두 점을 하나, 이어도 백은 둘, 좌측으로 한 번 더 밀고 셋,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다섯, 지금은 저렇게 여섯, 강하게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일곱, 여덟, (20초) 하나, 둘, 셋, 네, 넷, 뭐 이렇게 두는 이상 백이 다섯, 치받아서 계속 여섯, 괴롭힐 테고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흙이 호구로 막는다면 네. 다시 한번 이 선을 젖혀서 끝까지 괴롭히는 자세를 취할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형태상은 흙이 좀 여섯, 괴로운데요. 일곱, 지금 타이밍에 저런 반격이 가능합니까? 다급하게 착점을 했는데요. 저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요. 상대의 빈틈을 이용해서 모양을 정리하겠다는 뜻인가요? 20초 하나, 글쎄요, 물론 김지석 구단이 깊은 수익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네. 다섯, 그쪽을 상대하는 여섯, 것이 아니라 백이 계속 일곱, 뚫고 나오면 여덟, 흙의 형태가 아홉, 아주 얇거든요. 열, 그럼에도 이 백, 타이밍에 반격을 시간 가한다는 나왔습니다. 것은 웬만큼 수익기에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가 지금 방금 전 나왔습니다. 신진서 3단도 상대의 이 수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간을 들이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김지석 구단은 이 장면에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작전인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괴롭히니까 네. 흑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가 일단은 이 약점을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를 호구를 막아야죠. 네, 그럼 백도 당연히 한 번 더 젖혀가고요. 네, 흙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곳을 백이 끊어서 네. 형태를 정돈을 한다면 예상되는 수법은 이제 흙이 3-3을 파고 막을 때 이곳을 두고 이제 백은 2칸 정도 벌리는 네. 이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일단 상변 쪽에서 백이 집도 많이 얻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니까 주변에 백돌이 두터워지면 아직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생깁니다. 이 두 점을 잡은 효과가 바로 네.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데가 다 선수고 바둑은 흙이 별로 낙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지석 구단은 뭐 이 변화가 싫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주도권을 상대에게 네. 내준 채 끌려갈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반격을 가한 것인데 네. 뭐 엄청난 강수입니다. 백이 거듭 설명드립니다만 여기가 선수예요. 그럼 항상 한 점을 잡으면 안에서 사는 형태는 나옵니다.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실전에도 뭐 네. 이 진행을 선택을 하고 뚫고 있습니다만 나오죠. 계속 이렇게 둔다면 흑의 입장에서 지금 이곳이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건 바둑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흑도 계속해서 이쪽을 지금 추궁을 하는데 네. 뭐 백은 당연히 이쪽을 끊을 테고요. 그런데 굉장히 엷어 보이거든요. 막상 다시 여기를 둘 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 한 점을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흑이 너무 이상하고요. 절묘하게 이제 이쪽을 뚫으면 이쪽으로 둬서 백 4점이 잡히긴 합니다. 네. 형태상은 참 흑이 대무리로 보였는데 막상 만만치는 않네요. 그럼 백이 이제 이렇게 두겠네요. 여기를 두고 한 점을 잡습니다.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넘어가는 것을 방비를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만 뚫더라도 네. 일단은 뭐 좌상기는 다 얻었으니까요. 흐름상은 흑도 뭐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다음에 돌려치면 백이 다 잡히니까 백도 여기는 따내야 되고요. 네. 그때 흑이 뭐 이쪽을 향한다든지 하는. 그런데 이것도 귀는 흑이 실리로 얻었지만 여기 끊기는 단점. 여전히 엷죠? 상변은 여전히 이수로 인해서 넘어가 있고요. 네. 아무튼 김지석 구단이 그대로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반격을 가했는데 주도권은 여전히 신진서 3단이 쥐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석 구단이 준비한 수순 궁금한데요. 실전에서 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20초.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하나, 수순들이고요.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 길을 예측해 봤을 때 흑에게 좋은 그림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렇게 두어왔을 때 네. 저 백도를 잡는 수법은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백이 살아가는 순간 좌상귀의 흑돌은 살릴 수 있어도 중앙의 흑돌은 계속 그냥 혼자서 공격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20초. 하나, 둘, 뭐 적어도 백과 넷, 같이 나오는 형태가 다섯, 돼야 되는데 여섯. 그것도 아니죠. 네, 지금의 이 흐름은 김지석 구단이 초반에 실패를 만회하고자 좀 반격을 꾀했는데 성공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네, 신진서 3단의 국면 운영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사실 신진서 3단이 예전부터 한국 바둑계의 미래라고 해서 일곱, 뭐 이름이 유명해서 그렇지 이 두 선수의 네임 밸류만 놓고 딱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랭킹 점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국내 대회나 세계 대회 우승 경력 뭐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데 오늘 바둑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오히려 신진서 3단이 김지석 구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뭔가 꼬여있는 부분이 흑은 잘 풀리질 않네요. 다시 또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는 그림이 됐고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좌상기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그냥 살리는 것은 상대에게 중앙 쪽에 많이 시달림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뭔가 효율적인 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비상수법이 나온다는 것도 현재 상황이 김지석 구단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전히 좌상귀를 백이 잡으러 가는 것과 네. 좌변 쪽에 젖혀서 이제 좋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 맛보기이고요. 흑의 악전 고투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객관적인 실력에서 여섯, 앞선다고 해도 일곱, 사실 이런 매치업은 여덟, 김지석 아홉. 구단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김지석 구단도 예전에 신예기사 시절에 처음 성적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신진서 3단 나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바둑리그의 선수로 뽑히고 선배 기사들, 인류 기사들과도 대국을 하면서 서서히 이름을 알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와는 반대 입장으로 이제는 정말 둘, 이런 시합이 셋. 부담스럽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거기가 우상기에 대해서 선수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백은 아주 기분 좋게 넘어갔고요. 네. 바깥쪽에도 또 즐거움이 남아있죠. 흑이 우상기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수는 좀 뒷맛이 나쁘고요. 하나, 방금 백이 둔 곳 한 칸 오른쪽으로 네. 느린 듯 보이지만 가만히 꼬부리는 수가 유일하게 깔끔하게 흑도를 제압하는 한 수입니다. 저 교환이 되는 순간 흑이
상중앙 쪽에 호구 치는 것이 둘, 선수가 아닙니다. 이게 상변 쪽은 다 넷, 넘어가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답답한데요. 주도권은 확실히 내줬습니다. 그나마 김지석 구단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과정에서 상변은 깨졌지만 좌상기를 얻었기 때문에 실내로 손해는 보진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그 흐름은 둘, 확실히 배기 셋, 좋은데 넷, 신진서 다섯, 3단도 이 여섯, 주도권 지고 있는 흐름을 일곱, 여덟, 확실한 우세로 바꾸기 아홉. 위해서는 중앙 쪽에 떠 있는 흑도를 공격해서 뭔가 그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뭐 기분만 내다가 나중에 실속이 없는 그런 바둑도 종종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두 텀을 살려서 20초. 잘 공격을 하는 게 둘. 중요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거길 뒀어요. 그 수는 김지석 구단이 뒀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마지막. 대실수입니다. 하나, 네. 둘, 셋, 선수는 아니죠? 다섯, 여섯, 아, 선수는 일곱, 선수인데, 선수는 여덟. 되나요? 아홉, 이건, 글쎄요, 김지석 구단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요? 오늘 확실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이십 초 도움이 된 하나. 건가요? 둘, 상변 일선 교환이 있었는데요. 자, 그 수는 어땠을까요? 네. 자, 한번 교환을 하고 다시 받았거든요. 네, 이 수는 네. 정말 김지석 구단답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수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백이 늘어서 활용을 할 때 지금 그냥 여기를 살리면요. 이건 여기를 붙여서 아예 흙이 잡혀버립니다.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할 시기가 없는 거죠. 따내면 네. 찝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치중감이 잡혔죠. 그래서 이곳에 교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흙은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 교환을 할 거면 이렇게 교환을 했어야죠. 여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이렇게 교환을 했어야 합니다. 어떤 차이죠? 이게 지금 중앙 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냥 가니까 김지석 구단은 뭐 여길 받아주길 바랬겠지만 손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받아주길 바랬겠지만 네. 실전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차이를 보면요. 두고 백이 여기를 늘어서 뭐 지키는 것은 거의 당연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백돌이 이곳에 있는 흑돌과 이곳에 있는 흑돌을 다 노리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흑돌 사을 한번 보시죠. 만약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면 흑이 여기를 두는 것이 다음에 끼워서 백돌 전체를 잡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흑도 살아있죠. 이렇게 돼 있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은 손 빼도 백이 살아있어요. 여기를 끼우면 네. 이쪽을 끊어서 이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선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백돌이 이 자충이 하나 남아서 끼우는 수가 가능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흑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잡으러 가는 뒷맛이 있느냐 그런 차이가 지금 이 한 수 교환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좌상은 관계가 없는데 중앙이 다 걸리는군요. 네, 지금 중앙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아, 이건 네. 좀 치명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실전에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명확하죠. 아까는 이곳이 흑의 선수 교환이 되고 지금은 네. 안 됩니다. 이건 점점 백의 페이스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네요. 네. 자, 중앙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전 보시죠. 하나, 둘, 셋, 그 일선 둘 때 다섯, 김지석 구단이 굉장히 여섯, 다급하게 착점을 일곱, 했었거든요. 여덟, 중앙에 대한 수읽기는 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지석 구단이 아마 이 순간적으로 그 교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만 수일기를 하다가
다급히 착점을 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20초.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는 좀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래도 김지석 구단이니까 다섯, 중앙 쪽과의 여섯, 연관성까지 다 일곱, 살필 수 있었어야 하는데 여덟, 아홉, 실전의 진행은 원래 백이 유리했던 상황에서 점점 김지석 구단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흙이 끊는 타이밍은 참 좋았죠. 네. 그냥 중앙 쪽을 받아주면 백의 호구 형태가 나오면서 백은 모든 형태가 완벽하고 흙만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하나 끊어두고 중앙을 받는다면 모양이 흙이 훨씬 그것이 낫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지석 구단은 반격을 노릴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게 시급한데요. 상변 교환으로 인해서 중앙은 힘들어졌고요. 항상 이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 박정환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 이세돌 구단의 수익기를 비교할 때 넷, 각각 수익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석 구단의 장점은 빠른 수익기지만 단점이 그 두 선수에 비해서 좀 착각이 많다는 그런 평이 있거든요. 네. 오늘 바둑에서도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특히 속기일 때 이 정도 클래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수익기 착각이 간혹 나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김지석 구단 마지막 조일기에 몰려 있고요. 네, 지금 타이밍에 시간을 네. 썼다는 것은 저곳을 받지 않고 패로 버티면서 좌변의 흙 한 점을 밀고 나왔을 때 그 후의 수익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은 시간만 하나 보내고 네. 받아주었네요. 그곳을 받지 않아도 흙이 그냥 잡히진 않거든요. 하지만 패가 되었을 때 그 패를 흙이 좀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하나, 김지석 구단 뭐 셋, 이렇게 바둑판 앞에 넷, 바짝 다가와 다섯, 앉는 스타일은 여섯. 아닌데 오늘 바둑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네요.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네. 김지석 구단이 아주 다급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흙은 이 바둑을 뭐 좀 어떻게 풀어가 봐야 될까요? 일단 중앙 쪽에서 최대한 쉽게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러면서 흙이 기댈 수 있는 부분, 하변 쪽에 이 흙의 두터움과 발전성을 잘 살리는 쪽으로 마지막 그렇게 하나, 이끌어 갈 수밖에 둘, 없습니다. 셋, 넷, 그래도 하변 다섯, 쪽으로 왔을 때는 흙이 여섯, 바라온 건이 일곱, 있지 않나요? 여덟. 지금 아홉. 흐름이 흙이 중앙에서 선수를 쥘 수 있는 흐름이면 흙이 먼저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분명 백이 먼저 하변을 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약간 꼬여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흙이 마지막. 한 칸 띄어서 하나, 받아두는 것은 어쩔 수가 둘, 없었고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여덟, 아홉. 최대한 안정적으로. 또 그 자리가 선수죠. 이제는 우중앙 쪽에 흙돌 받지 않는다면 급소 자리, 흙이 한 집 내는 자리를 코 붙여서 네. 흙 전체가 잡히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와서 거기를 두긴 하는데 이제는 안 받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상변에서의 흙의 교환이 엄청난 손실임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백이 거기를 받아야 하는 흐름인데 지금은 받질 않습니다. 그냥 한 수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냥 한 수 손해봤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그쪽까지 백이 선수 교환을 한다면 네. 백돌의 형태는 거의 완벽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뭐 백은 끊어질 곳은 보이지 않죠. 좌중앙 쪽에 떠 있는 흙돌만 미생일 뿐 백은 전체 돌이 완벽하기 때문에 뭐 하변을 향할 때에도 그렇고 중앙의 행마를 할 때도 그렇고 마음 놓고 원하는 대로 싸움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야말로 백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백이둔수도 재밌는데 네. 좀 자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불리하다면 한 2발, 3발 정도는 더 하변 쪽으로 향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저 정도를 하고 마지막 흙이 하변을 벌린다면 어느 정도는 지켜주더라도 바둑이 좋다는 뜻입니다. 넷, 지금 형세에 굉장히 다섯, 만족을 하고 있는 여섯, 거네요. 일곱, 여덟. 네, 오히려 바둑이 얇은 김지석 구단이 중앙을 두면서 신경을 쓰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 쪽에 있는 김지석 구단의 돌들은 정리가 됐지만 하변을 빼앗겨서는 역시 이 실리의 손실을 만회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흙도 이제 엷은 돌은 다 없어진 건가요? 네, 엷은 돌은 없죠. 이제는 집이 문제인데 네. 중앙의 돌이 완벽해지는 사이에 지금 하변 쪽에 백이 2번 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집으로 신진서 3단이 상당히 앞서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두텀과 실리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 형세를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 해결은 했어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참 이쪽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집으로 버티고 나서 이제 중앙 쪽은 뭐 냅두는 흐름인데 그래도 승부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네. 여기를 두는 순간 이런 데를 호구 치면 계속 집을 다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안 두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를 두면 또 젖히면 어차피 끊어봤자 지금 뒤로 치면 이쪽이 위험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켜내고 나서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라면 정말 이 흑돌이 살지도 의문이고 너무 위험하군요. 공격가다가 최소한 여기는 전부 집이 되니까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지금 흐름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뭐 부분적으로는 정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기풍에 따라서 이 네. 선택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흑이었다면 뭐 일단 여기 두고 버텨봤을 것 같은데 네, 실전은 김지석 구단이 안정적으로 두었고요. 네, 이제 여기를 두니까 저하기를 들어왔습니다. 네, 흑이 이 침입수에 대해서 백이 여기를 치받는 것은 보통 귀를 중시하는 수법이고 네, 여기를 둘 때는 이쪽에 변을 중시하는 수법입니다. 지금은 변을 좀 중시했고요.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나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귀는 귀대로 살려주더라도 여기만 정돈을 하고 이곳만 올 수 있다면 지금 백의 승리는 확실하다. 이것이 신진서 3단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흑이 이 정도 중앙은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곳을 붙이고 나가든 네. 뭐 날짜하고 날짜든 어느 정도는 집이 나겠는데 그걸로도 부족한 그걸로는 일단 흐름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요. 네. 별로 미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신진서 3단이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 형세입니다. 네. 자,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집이 부족합니다. 추격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마지막 여러 곳에서 하나, 뭐 워낙 둘, 치열한 몸싸움들이 있어서 넷, 정리된 곳이 다섯, 많아요. 6, 7, 8, 9. 무엇보다도 불리한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돌이 얇더라도 집이 많거나 혹은 집이 좀 부족하면 상대의 돌에 찔러 들어갈 곳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아니거든요. 집도 백이 많고 백의 형태가 탄탄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착점을 하고 잠깐 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김지석 구단이 왜 이렇게 흐름이 됐을까 좀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김지석 구단 바둑이라고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에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 난다면 거의 한 번의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대로 만약 그냥 흐름이 마무리된다면 하나, 신진서 둘, 3단의 셋, 뭐 명국이라고 넷, 볼 수도 있고요. 5, 6, 어떻게 보면 또 김지석 일곱, 구단의 졸작입니다. 8, 9. 네,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네. 한국 랭킹 3위의 김지석 구단이 어떻게 흔들어 갈지, 없는 부분을 짜내서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제 앞으로의 추격전이 볼만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상대의 명국은 셋, 참 나에게는 넷, 다섯, 남기고 싶지 않은 여섯. 기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네. 오늘 바둑 같은 경우에는 김지석 구단이 이렇게 뒀으면 우세했다 싶은 국면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아주 초반으로 수순을 돌려야 될까요? 뭐 거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랭킹에서 둘, 상당히 앞서는 셋, 김지석 구단 오늘 바둑은 넷,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5, 6, 7, 8, 9.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네. 신진서 3단 같은 어린 기사들이 종종 인류 기사들 꺾어야 또 바둑계도 활력이 넘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마지막. 보고 싶네요. 하나, 현재 세계 바둑계는 셋, 한국과 중국이 넷, 양강 체제인데 6, 여자 기사들 간의 대결을 보면 한국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여자 기사와 중국의 여자 기사 최고 수준은 비슷한데 그 층이 한국이 훨씬 두텁고요. 그리고 세계 대회로 눈을 돌려도 한국의 초일류 기사와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은 아주 팽팽하죠. 그런데 한국 바둑계의 고민은 사실 이 미래에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 영재 기사들이 중국의 영재 기사들의 속도를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뭐 네. 그것은 성적으로 드러나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주자가 지금 대국하는 신진서 3단이죠. 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생 유망주들이 손에 꼽히는 정도인데요. 중국은 굉장히 많죠.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한국의 어린 기사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95후라고 부르는데요. 95년생 이후 출생자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라고 손에 꼽는다면 나현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한국에서 얼마 전에 탑10 안에 들었고요. 둘, 국내 타이틀을 획득한 적도 넷,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나이를 보면 나현 선수가 95년생, 그리고 이동훈 선수가 98년생인데 네. 국내에서는 활약이 뚜렷하지만 아직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중국의 어린 기사들, 미위팅, 판팅이 이런 세계대회를 우승했던 선수들이 이미 96년생이고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중국 랭킹 2위 커제 선수가 97년생입니다. 넷, 그 정도로 지금 다섯, 한국의 어린 기사들과 여섯, 중국의 어린 기사들은 좀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현재 국가대표팀 그리고 육성군이 시작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부분에 좀 하나,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둘, 같아요. 셋, 넷, 다섯, 어린 신예 기사들이 이 초일류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하나, 되는 것은 이제 제 둘,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면 셋, 그것은 넷, 물론 평소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여섯, 결국은 일곱. 강자들을 이기면서 자신감이 쌓여야 되거든요. 신진서 3단이 어릴 때부터 주목을 끌었지만 네. 딱히 초일류 기사들에게 누구에게 승리를 거뒀나를 기억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초일류 기사를 상대로 마지막 자신의 바둑을 하나, 둘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밑바탕이 셋, 돼서 앞으로 넷, 충분히 더 다섯, 성장할 수 있는 여섯, 일곱, 그런 여덟, 선수입니다. 아홉, 뭐 물론 아직 바둑이 끝나진 않았지만 말이죠. 한국은 확실히 중국에 비해서 이 초일류 그룹에 진입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초일류 선수들이 그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마지막 현재 뭐 하나, 한국의 랭킹 둘, 5위 안쪽의 선수들, 넷, 다섯, 뭐 이세돌 여섯, 구단이라던가 일곱, 박영훈 구단, 최철환 구단, 10년 전에도 랭킹 5위 안쪽이었습니다. 네.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뭐 양면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선수들이 자기 관리도 잘하고 네. 또 롱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한국의 어린 기사들이 그 벽을 마지막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하변에서의 되게 단단한 지킴수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전에 빈삼각 둔수도 그렇고 이제 와서는 신진서 3단이 부자 몸조심입니다. 이제 걸어 잠그기 시작했는데요. 네. 또 형세상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이 미세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저렇게까지 걸어 잠그진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네. 우세하기 때문에 계속 쉽게 좀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게 처리를 하고 있네요. 의도했든 안 했든 차이는 좁혀졌겠군요. 약간 좁혀진 듯 보입니다. 이 바둑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네. 우상귀 쪽에서 백이 흙을 좀 괴롭힐 여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 패가 나든지 아무튼 김지석 구단이 어떻게 하나, 방어해낼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셋,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 다섯, 또 하나는 여섯,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여덟, 많지는 아홉, 않습니다. 지금 두어지고 있는 그 하중앙 쪽의 형태가 네. 흙도 약간의 얇음이 있고 뭐
발전성도 있는데 그쪽의 정리,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 이바둑의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래도 김지석 구단이 지금 만드는 그 부분은 집이 최대로 난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상으로 가죠. 네, 그쪽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신진서 3단이 네. 바깥쪽에서 흙을 조여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안쪽에서 두어 왔을 때에는 안쪽에 수가 있다는 확신이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않다면 다섯, 이 수도 손해가 여섯, 될 수 있겠네요. 일곱, 자칫 잘못했다가 여덟, 손해가 될 수 있죠. 아홉. 백은 일단 흙 한 점을 드러낼 듯 보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쪽에서 뭐 비기나 혹은 꽃놀이패 정도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만약에 넷, 우상에 이런 수단들이 다섯, 남아있지 여섯, 않았었다면 일곱, 여덟. 어떨까요? 그래도 백이 바둑이 괜찮은 건가요? 제 판단으로는 우상기가 비기라고 본다면 한 반면 승부 정도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수가 없다면 바둑은 미세했겠죠. 그런데 신진서 3단은 그 전에 이미 수일기를 해봤을 테고 그곳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하변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진서 3단이 우상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사활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여기를 젖혀서 단수치고 따낸 것까지는 거의 필연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이쪽에서 들어갔다면 흙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꼬부려서 네. 아무래도 수를 내는 데에는 실전의 이 형태보다는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흙이 만약에 수를 내어주지 않으려는 판단이었다면 여기를 틀어 막았을 텐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수순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백은 여기를 일단은 막아가고 흙도 여기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물론 흙이 당장은 패를 따내겠습니다만 어차피 다음에 한 수로 해소도 안 될 뿐더러 네. 이 패 자체는 백이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흙이 좀 부담이 큰 패죠. 그런데 반대로 백이 먼저 이 상황에서 손이 간다면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단패입니다. 먹여치고 그냥 뒤에서 치면 이음은 치면 단패죠. 네.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백이 큰 부담도 없고 흙은 졌을 때 다 잡히는데 그렇게 수가 늘어지지도 않았어요. 꽃놀이패군요. 그래서 실전에 네. 이쪽으로 둘 수밖에 없었고 이건 어떻게 되는 이제 거죠? 여기를 두고 네. 이쪽을 두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백이 먼저 둔다면 뭐 최소한 빅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백이 쉽게 이런 자리만 둬도 흙이 여기를 메우면 여기를 두고 메우면 메어서 빅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을 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손을 빼도 흙이 여기는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여기를 두고요. 그냥 백이 여기를 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교환은 서로 손해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흙이 그냥 백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는 백이 이쪽을 이어요. 그럼 1의 1 자리를 가면 메어서 빅이죠. 빅이고요.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흙이 네. 유일하게 백도를 잡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은 따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이건 또 패죠. 그러니까 졌을 때 피해가 이렇게 큰 패는 네. 특히나 지금처럼 백돌이 탄탄한 상황에서는 패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 상태로 손을 빼도 패이거나 빅인 거네요. 뭐 한 수 늘어진 패거나 빅인데 네. 사실상 패가 좀 힘들다고 보면 빅이고 지금은 빅이라고 봤을 때는 집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끝내기가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전 보시죠. 자, 우상은 뭐 이대로 손을 대지 않고 있네요. 네. 그리고 상변 쪽이 좀 마지막. 정리가 되었는데요. 하나, 상변 쪽은 둘, 원래 흙이 건드리면 셋, 저렇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넷, 다섯. 지금은 흙이 좌중앙 쪽 5선 자리를 늘었고요. 백이 좌하기에 2선 젖혀있는 끝내기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김지석 구단 뭔가 흔들어 갑니다. 바깥쪽에서 단수 쳐서 흑도를 다 잡고자 한다면 네. 안쪽으로 늘었을 때 그건 거의 수가 나는 형태네요. 물러나는 게 정수겠네요. 네. 지금 신진서 3단 입장에서 뭐 저와 비슷한 형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상귀에 흑이 한 수 늘어진 패를 들어오지 않는 순간 바둑은 백승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은 패값만 뭐 압도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면 네. 바둑은 거의 백승이에요.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분명히 좀 부자 몸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는 하죠. 어쨌든 비기라고 생각했다가 그 패를 흑이 들어와서 흑이 이기면 네. 둘, 흑집이 한 9집은 나니까요. 네, 그런데 바둑은 뭐 흑이 패감이 많은 국면으로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백이 좀 패감이 있죠. 우중앙 쪽에 잡으러 가는 패감. 또 여차하면 한 집 정도는 손해를 본다면 네. 상중앙 쪽에 먹여치고 단수치는 것까지 다 패감이고 뭐 그쪽에 호구 들여다보는 곳, 좌하귀 쪽 패감. 패감은 오히려 백이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패의 변수도 거의 없다고 봐야겠군요. 김지석 구단이 오늘 바둑에 패착을 찾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꽤 마지막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 중반 둘, 이후에는 완벽하게 신진서 넷, 3단의 페이스에 말려 다섯, 있었고 여섯, 일곱, 제가 볼 땐 이미 한 80수에서 100수 언저리에서는 국면이 좀 끌려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 자리가 재밌습니다. 그쪽이 100이 찝으면 선수였죠. 먹여치고 단수치는 것까지 다 선수이기 때문에 100이 네. 거기를 찝으면 흑이 뒤로 이어야 되고 좌측에 한 점 마지막 잡히는 것까지 선수였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집으로도 엮은내기를 어느 정도 셋, 크고 넷, 약간은 다섯, 이 패감도 여섯,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뭐 어차피 집으로 안 된다면 패를 들어가긴 들어가겠네요. 마지막 옥수의 작전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집 차이는 확실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흔히 영재 4인방이라고 하면 변상일, 이동훈, 신민준, 둘, 신진서 이 셋, 네 명을 일컫는 넷. 단어인데 다섯, 여섯,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선수들이 약간 침체기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잠룡으로 있다가 이동훈 선수가 최근에 좀 활약을 하면서 뭐 KBS 바둑왕전에서도 전기대회 우승자죠. 그러면서 좀 라이벌 의식에 불씨를 지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활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같이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네. 셋, 넷, 다섯,
신민준, 변상일 일곱, 선수 뭐 여덟, 세계 대회에서도 잘해주고 있고요. 제가 KBS 바둑왕전에서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확실히 그렇게 어느 한 명이라도 또래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또래를 돌아보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았던 것이 지금은 황소 삼총사로 불리죠. 당시에는 송아지 삼총사였는데 네. 이 소띠 그룹 3명의 활약이었거든요. 원성진 구단, 박영훈 구단, 그리고 최철한 구단. 그 3명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활약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진했고요. 셋, 아마 지금 이 넷, 영재 4인방도 다섯,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섯, 뭐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는 거죠. 네. 그 황소 삼총사 그룹 아직까지도 뭐 인류들인데요. 아직도 좀 시기와 질투를 할까요?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다들 제 또래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데 예전과는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죠. 어릴 때는 뭐 누군가 먼저 우승을 하거나 좀 잘 나가면 굉장히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배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그 마지막 제가 속한 84년생 그룹부터 둘, 한 셋, 86년생, 7년생 그룹까지는 1년 내내 같은 연습실에서 매일매일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라이벌 의식도 강하고 했죠.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예전에 최철한 구단이 어느 대회 결승에서 조은영 구단과 상대를 했을 때 최철한 구단의 우승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다들 아주 배 아파하면서 네. 오늘 응급실에 가야겠다라고 농담조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드디어 우상기 쪽 한번 건드려 봅니다. 흙이 먼저 손을 댔네요. 네. 그쪽에 흙이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패가 불가능하다면 네. 지금은 차이가 마지막. 반면 승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저 패를 들어가는 순간 흙은 큰 모험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백도 악수패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전체 국면에서 백이 하나, 악수패감을 둘, 각오하면서 네. 패감 사용을 시작을 한다면 다섯, 여섯, 거의 일곱. 10개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패를 흙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백이 먼저 패를 들어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 네. 지금 바둑이 흙이 마지막.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흙이 2대 1 자리를 놓고 먼저 해소를 해야 하는 형태예요. 다섯, 여섯, 반대로 백이 2대 1 들어가도 지금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저 패는 흙이 좀 결행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하변 쪽의 형태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렇게 끝내기 하는 것이 정수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물러서는 것보다 저렇게 맞고 끊을 때 한 점을 따내서 네. 재차 넘어가는 것이 약간이라도 이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한 점을 연결해가는 형태가 돼도 물러서는 것보다는 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왠지 느낌은 이게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반집 이득입니다. 네. 실전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니까 알아두면 좋겠네요. 마지막 네, 김지석 구단이 항복을 합니다. 뭐 지금은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 됐죠. 네. 네, 신진서 3단 강적 김지석 구단을 꺾고 본선 3회전에 진출합니다. 김지석 구단 참 오늘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복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일단 신진서 3단이 예전에 좀 더 어릴 때에는 수읽기는 강하지만 전체를 보는 시야가 부족하다. 그리고 반면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바둑을 보면 그런 것을 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선수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뭐 전기대회 이동훈 5단이 우승을 차지했듯이 신진서 3단이라고 못한다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뭐 나이 네. 차이도 많지 않고 또 라이벌 의식도 있고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는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네요. 네, 신진서 3단이 오늘 좋은 바둑 보여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허영호 구단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